자, 볼게요. 근데 꽤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교과서는. 확률의 뜻과 활용. 자, 여기 펴보세요. 용어 설명을 좀 할게요. 봐주세요.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시행과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모든 확률론 책은 출발이 이거예요. 확률을 이제 우리 주변의 어떤 사건들을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수로 옮겨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말을 좀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시행이야. 시행은 뭐냐면, 그냥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밑줄 긋게요. 실험이나 관찰이에요. 실험이나 관찰. 근데 뭐 이런 게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내가 똥 싸는 걸 관찰했나?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냐? 수치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줄 그으시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 결과가 이 중요한 말이야. 우연에 의해 결정돼야 해. 우연에 의해 결정돼야 해.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발생 빈도가 동일하다는 거야. 자, 말로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얘들아.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1이 나올 빈도나 2가 나올 빈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봐봐. 내가 주사위를 있잖아. 뭐 이렇게 좀 던질 때마다 깨지는 주사위를 만들었어. 그럼 던질 때마다 주사위가 막 모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주사위의 모양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런 게 발생 빈도가, 그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자 따라해봐. 시행. 시행.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로 가면 이 시행은 거의 문제에서 첫 줄이나 두 줄에 있죠. 첫 두 줄에 이제 서술이 되어 있죠. 시행은 뭐 어떤 걸 한다, 뭐 주머니에서 뽑는다, 줄 세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시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실험이나 관찰을 했어. 그럼 그 결과가 궁금하단 말이야. 좀 올려볼게요. 여기 이제 사건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사건은, 여기 정의를 안 적어놨군요. 자, 적을게요. 사건이란 뭐냐 하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행의 결과물이에요. 시행의 결과물을, 사실은 이제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 다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 집합으로 표현해야 해. 그래야 색이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그럼 잠깐 볼게.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시행이죠.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1, 또 2, 또 3, 또 4, 5, 6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내 관심은 짝수 눈에만 있을 수도 있고 내 관심은 홀수 눈에만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시행의 결과물을 다 이렇게 써. 얘를 결국 집합인데,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봐. 전체 집합. 자, 따라해봐. 전체 집합. 이 전체 집합을 확률에서는, 자, 밑줄 긋게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표본. 자, 이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샘플 스페이스란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통계학 배우고 있다면? 이게 바로 샘플이에요. 샘플.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샘플. 이거를 자, 따라해봐. 표본 공간. 그래서 보통 S로 표현하는 거예요. 확률에서는 전체 집합 S. 그래서 샘플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샘플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에 의해 지배되고 반복 가능한 걸로 샘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 따라해봐.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모든 결과들의 집합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모든 결과들, 자, 뭐야? 결과들의 집합 맞아요? 집합 맞아요? 네, 집합 동그라미. 계속 이제 집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제 문제 풀 때 그래서 많이 도입하는 거고. 됐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전체 집합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은 몇 개예요?
부분집합 몇 개예요? 고1 때 배웠잖아요. 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한번 나열해 보면 공집합도 있어요, 없어요? 공집합도 있고, 그 다음 전체 자기 자신도 있죠? 그 다음 또 원소 1개짜리도 있고, 원소 2개짜리도 있고, 원소 3개짜리도 있고, 졸라 많죠? 총 몇 개예요? 총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2의 몇 제곱? 6제곱. 기억나세요?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너도 2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3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는 총 2의 n제곱개, 6제곱개죠. 이거를 다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다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건은, 자, 밑줄 긋게,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에요. 따라서 표본 공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해. 니네가 만일 대학 가서 이 통계학과를 간다면 니네 지금 배우는 거야. 뭐 경우의 수 구하는 건 배우지. 통계학과를 가면 1학기 동안 니네가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게 표본 공간 만드는 연습부터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표본 공간. 네, 부분집합이 사건이고, 특히나 자 보세요.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이렇게 1개짜리 있죠. 야, 눈 떠. 원소가 1개짜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근원사건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봐. 근원사건. 자, 따라해봐. 근원사건. 근원사건도 중요해. 이게 사실은 경우의 수를 센다는 건 근원사건을 센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근원사건이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사건이고, 이게 바로 경우의 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걸 하나하나 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원사건들이 조합돼서 또 큰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정리할게. 별거 아니야. 근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 문제를 많이 잘 풀면 뭐해? 용어를 모르는데. 시행이 뭐라고? 한마디로? 실험과 관찰이라고. 근데 어떤 실험과 관찰인지 아까 얘기했고, 시행의 결과물로 나오는 걸 뭐라 그래? 자, 따라해봐. 사건. 영어로는 이벤트야. 이벤트. 니네가 구하는 건 다 저 사건이야. 사건은 그냥 사건이 뭐야?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지. 뭐라고? 시행의 결과물이라고. 그래서 그걸 보통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그렇다 보니, 자, 따라해봐. 표본 공간. 그게 전체고. 자, 근원사건. 이런 말 알아야 된다고. 원소 1개짜리. 그럼 이런 공집합 있죠? 이런 거를 참고로, 자, 따라해봐. 공사건. 자, 따라해봐. 공사건. 네, 이런 걸 또 공사건이라고 해요. 알겠죠? 물론 이 S는 아까 표본 공간인데, 표본 공간을 다른 말로 공사건의 반대, 전체니까 무슨 사건이라 해도 돼? 전 사건이라고 해도 돼. 이런 말들도 다 있어요. 알겠죠? 됐다. 자, 그럼 보기 잠깐 볼게요. 보기 여기 썼어요? 썼어요, 이거? 썼고, 그 다음, 짝수이 나오는 사건도 써보세요. 짝수이 나오는 사건은, 항상 사건은 집합으로 표시하는 거야. 뭐라고 써야 돼? 2, 또 4, 또 6이니까 근원 사건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짝수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소 1개짜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고 점점점점 6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그래서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어요. 됐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다 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 사건에 관한 내용. 됐어요? 오케이. 자, 올려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가지 사건의 관계인데, 자, 적을게요. 이거는 이제 뭐 두 사건의 관계예요. 사건의 관계라고 쓸게요. 사건 하나하나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사건의 관계예요. 두라고 할까? 두 사건의 관계. 자, 첫 번째, 합사건이에요. 합사건. 여기 보시면 합사건. 합사건은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무슨 집합? 합집합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하냐면, 합사건에 관해서 수를 셀 때는 이렇게 세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 정인 거야.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 정의를 엄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공리적으로 사실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합사건이란 합집합과 관계되는 거니까 이걸 셀 때는 A 세구, B 세면, 제발 조심해라. 중간은 몇 번 세게 돼? 2번 세게 되니까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쨌든
합사건이란 자, 또는 동그라미 하세요. 또는. 그래서 여기 합집합 비교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보통 얘는 분류의 의미가 있어요. A 사건, B 사건으로 스스로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해서 더한다. 이런 분류. 또는이 나오면 분류. 아시겠죠? 또는이 나오면 분류다. 자, 2번.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얘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조건부 확률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동시에요, 동시에. 동그라미. 교집합, 동그라미. 이렇게. 얘는 연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연속하는 두 사건은 여기 곱사건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연속점. 그죠? 넘어가요. 자, 따라해봐. 합사건, 곱사건. 예. 멀리서. 자, 그 다음 배반사건이 또 중요하죠. 배반사건 발표할게요. 배반사건은 이제 영어로 이래 disjoint, joint가 뭔지 알죠? joint가 뭐예요? joint. 뭐 조인하는 거잖아요. 조인. disjoint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는 거야. 그럼 배반사건은 너무나 좋은 게 A 또는 B 하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적을게요. 사건의 분류는 니네 스스로 할 때 말이야. 스스로 사건의 분류는 배반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교집합이 가능하면 없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필통 안에 몇 개가 들었는지 세고 싶어요. 제일 무식한 방법 하나하나 세는 거죠. 이렇게 세다가는 내일 해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 일단은 뭐 연필류를 세고, 그 다음은 뭐 볼펜류를 세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연필과 볼펜의 교집합이 있어요? 아, 있을 수 있겠구나. 연필이랑 볼펜은 같이 나온 거 있잖아. 띠리릭 돌아가는. 그러면 망한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가능하면 교집합이 없도록 분류를 해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밑줄 그을게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이 없을 때 두 사건을 자 따라해봐. 배반사건. 따라해봐. 배반사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렇게 교집합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분류하라라는 거고. 여사건은 뭔지 알겠죠?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건 다 알죠. 여사건 아주 중요하죠? 여사건. 그래서 더 쉽게 셀 수 있다. 전체에서 빼면. 그래서 A의 여사건 그러면 이 바깥쪽을 나타낸다.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자. 보기 좀 볼게요. 그래서 보기 보시면 자, 읽어볼게. 자, 보세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좀 확대해줘. 여기 보이게 쓸게요. 땡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1개를 꺼낼 때 공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3, 6, 9죠. 그렇죠?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했어요. 그럼 B는 알다시피 뭐예요? 5, 10이죠. 그러면은 얘랑 얘는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A와 B를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고?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A의 여사건은 전체에서 369를 빼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 369가 빠지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기호는 다 알죠? 이 C가 뭐의 약자예요? 여사건,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컴플리먼트의 약자다. 됐죠? 자, 올려주세요. 자, 이제 여기 이때까지 이제 사건의 얘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실 확률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확률 영어로 뭐라고 해요? 확률 영어로. 보통 A가 일어날 확률을 뭐라고 해요? PA라고 하죠. P가 뭐의 약자예요? 에? 퍼센트? 돌아버리겠네? 퍼센트? 작년에 이런 애가 있었어. 확률이 뭐야? 이게 찬스래. 찬스요, 막 이렇게. 확률이 영어로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프라버빌러티라고요.
probability. 그래서 고등학교에 나올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예요. 그래서 PA라고 하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 스토케라고도 해요. 스토케. 여러분 스토케 들어보지 않았어요? 니네 애들이 없어서 그래. 그 유모차 중에 좋은 브랜드가 스토케거든. 어? 나도 없어. 근데 동료라니까 이상하네. 친구들 중에 있으니까. 나한테 스토케를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좀 사줄 수 있지. 가격 보고 너무 비싸더라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고교 과정에서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가능성. 그럼 예를 들어서 확률이 5분의 1이야. 또 다른 확률은 10분의 1이야. 누가 더 일어날 확률이 커? 5분의 1이. 이런 가능성. 괜찮죠? 근데 이런 수치로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게 많이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일 비 올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5분의 1이면 5번 중에 1번 비 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상당히 제한적이고 상당히 이상적인 확률이에요. 그러니 수능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막 내일 비가 올 확률 이런 걸 구하라고 하면은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능성을 수치화시킨 확률 그런 거를 일단 배울 거다. 어쨌든 세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도 세 가지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확률의 뜻을 볼게요. 확률은 이 가능성이라는 뜻을 가진 확률, 영어로 쓸게요. probability예요. 그래서 PA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확률.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자, 밑줄 볼게요. 가능성이죠. 이거를 수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확률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이거 별표. 결국 시험에 나온 건 이거죠. 수학적 확률. 이 수학적 확률은 정말 낡고 낡았어요. 이거 진짜, 이거 거의, 이 새끼의 나이가 거의 뭐, 한 몇천 년 됐겠죠. 이건 정말 오래된 확률이에요. 실전에 이거 절대로 안 써요. 하지만 니들은 쓰고 있죠. 니들의 자식들도 쓸 거고, 니들의 자식들도 쓰겠죠. 가장 이상적인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 적으세요. 고전적 확률이라고 해요. 뭐냐? 니네 맨날 하던 거.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거예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를 2번 세면 된다고. 분모에는 전체, 분자에는 사건의 경우 수. 됐죠? 넘어갑시다. 근데 왜 이게 고전적이냐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수능에 안 나오잖아요. 수능에 안 나오죠. 근데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야, 제목 좀 보게 해봐. 3번 통계적 확률. 잠깐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봐봐. 얘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이거를 6번 던지면 1이 한 번 나온다로 해석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6번 던지면 1이 한 번 나와요? 진짜로? 이 새끼는 재수 없으면 맨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평생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잘 봐. 니네 윷놀이 알아? 윷놀이 해봤어? 윷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동전은 진짜 앞과 뒤 평평하게 생겼지만 윷은 아니잖아요. 이쪽은 여기 동그랗죠. 그러면 윷놀이를 했을 때, 윷을 던졌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돼? 윷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윷이. 맞아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이거 구하려면 진짜 밤새도록 던져봐야 돼요. 진짜로. 진짜 던져봐야 된다고. 똑같이 안 생겼으니까. 이거는 수학적 확률로 못해요. 그럼 통계적 확률로 해야 돼요. 그럼 통계적 확률로 예를 들어서 10만 번 던졌는데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10만 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평생 던져도 안 나와요. 그럼 얘한테 0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적게 이 통계적 확률이 사실은 실생활에 가까운 거예요. 니네가 이제 진짜 수학을 전공하면 다 통계적 확률을 하지 그 고전적 확률을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고전적 확률로 사실 틀을 만들어 놓는 거고 실제 확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 평평한 면이 10번 중에 한 번 나왔으면 10분의 1 그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거 아니야, 10번. 나는 뭐 20번 했는데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졸라게 많이 해야 돼, 시행을. 자, 읽어볼게요.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이제 시행 횟수가 나오죠. 사건 A가 Rn번 일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 n을, 자, 밑줄 그을게요.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이게 극한 개념이에요. 또 극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극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n분의 rn, 이 n분의 r은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시 통계를 잘하려면 수투를 잘해야 되고 미적분을 잘해야 돼요. 네, 미적분 겁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렴하면 이때 이 p를, 자, 따라해봐. 통계적 확률. 자, 따라해봐.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 적을게요. 통계적 확률은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행 횟수. 진짜로 던져보는 거예요. 이제. 실험을 한다고요. 보통 요즘은 그래서 컴퓨터로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컴퓨터가 발전하니까 시뮬레이션 진짜 하는 거예요. 발생 횟수예요. 그래서 저 시행 횟수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렇게 p로 이렇게 수렴했을 때 이 p를 바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수능이 안 나오는지 알겠어요? 컴퓨터가 없잖아요. 수능 시험장에는. 그죠? 그 다음 너무 수치가 커요. 그래서 안 나와요. 참고로 요즘은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자, 2번 읽어볼게.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는 시행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는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를 보통 그 사건의 통계적 확률로 한다. 이렇게 밑줄. 그럼 봐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어?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예요?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직접 이상적인 확률이고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던져봐요. 실제로 내가 애들 알바를 시켰어. 던져봐. 그럼 진짜로 6번 던지는 게 아니라 7번 던지는 게 아니라 8번 던지는 게 아니라 한 60억 번 던지잖아요. 예? 60억 번 던지면 진짜로 한 10억 번이 나온다고요.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6분의 1이 된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빅 넘버 시어럼이라고 해요. 누가 증명했겠어요, 이거? 뭐 수학자가 했겠죠, 뭐. 그쵸? 맨날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4번 볼게요. 3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자, 밑줄 그을게요.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난 상대도수, 시행 횟수분의 발생 횟수가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라고 나오죠. 이 교과서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으세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아, 진짜 이런 걸 배우는 게 재밌는데. 맨날 계산만 하고 앉아있고.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따라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밑줄 그을게요. 어려운 경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생활에는 수학적 확률 구하기 쉬운 게 많겠어요? 어려운 게 많겠어요? 어려운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다 통계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실생활에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시험에 안 나온 얘기 했어요. 자, 근데 기억만 해줘. 확률에는, 자, 니네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무슨 확률이라고? 수학적 확률이야. 그건 고전적 확률이고. 그렇지만 니네가 앞으로 진짜로 인생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어떻게 하다 보니 뭐 통계학과를 갔어. 아니면 뭐 센서스에 들어갔어. 아니면 구글에 들어갔어. 얼마나 많이 하루 사용자가 유튜브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조사할 때는 다 저런 거 한다고. 다 통계적 확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해봐. 통계적 확률. 뭔지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4번. 확률, 다시 이제 고전적 확률로 오는 거예요.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 이거는, 자, 적으세요. 공리라고 해요. 공리. 한마디로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만족하는 걸 사실은 확률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소영아! 보고 있어? 임의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은 일단 0과 1 사이에요. 그죠? 분모가 더 크니까. 맞죠? 모든 구간 S에 대해서 전체가 SS. S가 뭐의 약자라고? 표본?
공간. 요거로 뭐라고? 샘플? 샘플. 전체가 일어날 확률은 1이고, 아까 공집합. 이거 무슨 사건? 공사건. 공사건은 당연히,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이지. 그래서 1과 0이고, 저걸 만족하고, 하나 더 있는데. 교과서, 잠깐만. 그래서 하나, 둘, 셋, 맞죠? 참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밑줄 전사건. 아까 얘기했죠. 샘플 스페이스를 전사건이라고 하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밑줄 공사건이라고도 한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낯설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선생님 제가 구한 답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은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과 다르게 나왔어. 근데 그게 틀리다라는 근거를 낼 때는 다 이 논리로 가는 거야. 이런 논리로 가야 돼. 알겠지? 넘겨. 논리가 중요하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자, 적을게요. 얘는 아까 했던 합사건과 관련된 게 있어요. 합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합사건은 아까 얘기했네. A 세고, B 세고, 교집합은 뭐 해주자? 빼주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세고, 교집합, 별표. 꼭 빼줘야지. 이거 안 빼주면 틀려. 별표하시고. 자, 근데 이게 약간 번거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죠. 1에서 뭘 빼도 돼요? A 합 B에 A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빼도 되죠. P, A 합 B의 여사건. 이거 빼도 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봐봐. 펜다그램 그려볼게. 이거 필기 잘해둬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보세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얘도 세야 되고, 얘도 세야 되고, 중간에 거도 세서 빼야 돼요. 이게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사건 구할 수 있으면, 이 밖에 걸 구할 수 있으면 전체에서 밖을 빼도 된다는 거죠. 그럼 밖에 걸 구하실 때는 계속 적어볼게. 1 빼기 A 합 B의 여사건이니까 이건 뭐냐면 A도 아닌 거죠. A도 아니고, 동시에 B도 뭐예요? B도 아닌 거죠. 그거의 교집합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구하기가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이거랑 이걸 곱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집합이 A 합집합 B의 여사건이 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했지만 무슨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 됐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 별표할게요. 또 오늘 내 수업 이거 많이 이용할 거야. 여사건 많이 이용할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배반 사건은 역시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베스트지, 그치? 이렇게 하시면. 자, 참고 볼게. 3개짜리도 그렇다라는 거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6번에 또 나오고 있네요. 여사건의 확률. 자, 별표할게요. 자, 그래서 실전적으로는 여사건 확률을 언제 하냐면 항상 분류가 많으면 항상 여사건을 먼저 생각.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문제 푸는 니네 상태를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여사건으로 많이 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잘했어. 약간 더 세련되게, 약간 종교화만 시키면 돼. 계속 여사건 생각하시는 거야. 여기 뭐 써있네요. 그래서 PA의 여사건은 바깥 부분을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1 빼기 PA가 될 거고. 여기 써있네요. 참고로. PA를 구하는 것보다 PA의 여사건을 구하는 것이 간단할 때는 당연히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에 써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여사건의 확률을 많이 좀 이용하자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설명. 자, 요거 PA의 여사건, 교집합, PB의 여사건. 얘는 뭐, 요거예요. A, 합, B. 요렇게 하시고 전체,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A 합 B의 여사건.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항상 교집합이 구하기가 쉬워요. 그냥 곱하면 되니까 연속적인 두 사건에 대해서. 합집합은 더하고 빼야 되지만 교집합은 연속적인 두 사건 하에 독립일 때는 그냥 곱하면 되니까 교집합이 훨씬 더 구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합집합은 늘 바꿀 수 있으면 교집합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적을게요. 그것도. 합사건을 세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곱사건, 교집합이 곱사건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세기가 수월하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공통적인 걸 세는 게 사실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얘도 그냥 또 교집합으로, 얘 뭐 아까 했던 거네. 이거는 A 교 B의 여사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렇게 좀 하라는 거죠. 됐어요? 넘기세요. 끝났나? 됐네요. 그래서 지금 꽤 오래 떠들었는데, 주저주저 떠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별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확률은 어쨌든 간에 수하고 논리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계산할 때도 이러한 논리하에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지금부터 문제는 그냥 수학적 확률, 경우의 수 몇 번, 전체 경우의 수 세고, 사건의 경우의 수 셀 거예요.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도 좀 그려볼 거고, 알겠죠? 분류도 잘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